안녕하십니까. 해운여학원의 대렉쌤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밴드를 붙이는 걸 보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강화도를 갔다 왔는데 저희가 4대1로 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연관의 상처입니다. 물론 저희가 4입니다. 저희가 저쪽이 1이었고 여자애인데 진순이란 요만한 진돗개입니다. 아, 요놈 이쁘다고 저가 안다가 탁 긁더라고요. 저희 4명 다 당했습니다. 4대1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 진순이한테. 농담은 이만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콩대 기본 요강 정리 및 분석 2021학년도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저희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계열을 정리하고 있고 홍콩대학교도 계열도 정리하고 있고 이거 끝나면 유카스 하겠죠. 그 다음 일본 대학교 영어 프로그램 하겠죠. 미국 대학 이거는 거기까지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안 바쁘면 모르는데 이제 시즌 돌아오면 학생들을 많이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아시다시피 홍콩대학교는 홍콩에서 제일 오래된 공립대학교입니다. 시장은 1887년에 더 홍콩 칼리지 오브 메디슨 포 차이니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HKU로 개교한 거는 1911년도라 보시면 됩니다. 현재 QS 랭킹 2022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세계 22위이고 아시아에서는 북경대 다음으로 5위권을 형성되는 초명문대학교라 보시면 됩니다. 우선 주요 전형 구분을 말씀드릴까 하는데 싱가포르 국립대학 계열과 비슷합니다. 우선은 홍콩 공립학교 졸업자들과 외국인들과 나눠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건 홍콩대학교들이 다 공통된 부분이에요. 주파스라고 해서 홍콩 내에 있는 공립학교, 홍콩 내 A레벨 했건 홍콩 공립학교에서 IB 디플로마를 했건 아니면 전문대를 졸업했던 모두 다 주파스에 들어갑니다. 저희는 외국인 전형이기 때문에 넌 주파스 전형을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홍콩대학교 계열 사이트 들어가면 주파스, 넌 주파스 항상 나눠져 있어 헷갈려 하셨는데 오늘부터는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넌 주파스에 해당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외국인 전형 구분 중에서 저 항상 말한 첫 번째 올리는 내용이 뭐죠? IB 디플로마죠. 우선 IB 디플로마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홍콩대학 같은 경우는 매해 원서 마감일이 11월 중순 18일 내지 20일 사이입니다. 그러면 IB 디플로마 홀더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프리딕 그레이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라고 항상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원서 마감 전에 반드시 제출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홍콩대학교에서는 어떤 규정도 없어요. 그러므로 보통은 11월 말까지는 반드시 업로드를 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IB 디플로마 학생들인 경우에 다른 조건은 안 들어가요. IB 디플로마 성적 하나, 그리고 3년치 성적표, 그리고 활동 목록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죠. 대신에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토플이나 IH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디셔널을 제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IB 디플로마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1월, 2월 정도 되면 컨디셔널 오퍼라는 걸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카운팅 앤 파이낸스 올해 컨디셔널 오퍼 36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너가 36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라는 레터를 주고 지난주에 IB 디플로마가 발표가 되면서 사이트에서 바뀌었습니다. 컨디션 매스로 바뀐 학생들도 있고 매칭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바뀐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A레벨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내셔널 A레벨인 경우에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와 홍콩대학교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싱가포르 국립대학 계열은 8월 중순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8월 중순에 나오는 성적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US는 블라블라 뭐가 붙고 NT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홍콩대학교는 언제 입학이죠? 9월입니다. 9월 중순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8월 중순에 나오는 A레벨 성적을 반영해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럼 IB 디플로마랑 동일하겠죠? 우선은 원서 접수한 이후에 1월, 2월이면 컨디션 오퍼를 주고 그 컨디션 오퍼를 가지고 있다 8월 중순에 A레벨, A2 레벨 성적이 나오면 최종 합격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A레벨인 경우에는 A2에서 영어 과목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영어의 기준을 따로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IGCSE를 타고 올라왔다 그러면 IGCSE 상에서 나오는 영어 기준을 맞추셔야 되고요. IGCSE 안 했어 그러면 IELTS 내지는 토플로 맞추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세컨드 랭귀지에 대한 규정도 맞추셔야 된다는 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거를 다 맞추셔야 최종 입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메리칸 하이스쿨 디플로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계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 규정이에요. SAT with essay and subject 세 과목 또는 SAT with essay 그리고 AP 세 과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SAT는 HT랑 둘 중에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HT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지난 6월 이후로 with essay, essay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제출할 수 없겠죠. 그러면 올해 입학 요강이 바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서브젝트 테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서브젝트 테스트 세 과목을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이젠 서브젝트 테스트를 볼 수 없으니 바뀌겠죠. 물론 컨펌된 건 아니고 저희가 항상 추정을 하면서 9월 달에 새로운 입학 요강이 나오면 바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021 학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영어 기준과 세컨드 랭귀지 규정을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AP나 서브젝이나 그리고 SAT 크리티컬 리딩을 통해서 영어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미국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비즈니스 지원하지 않는 친구들은 딱히 맞출 부분은 없고요. 세컨드 랭귀지 규정만 잘 이해를 하시고 그 기준을 잘 맞추시는 거에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네디안 하이스쿨 디플로마 각 주마다 다릅니다. 기준이 100점 만점 85점이냐 87점이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대륵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영어 기준과 제2외국어 기준은 맞추셔야겠죠. 다음은 이제 국내 공립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어떤 전형으로 들어가냐 어떤 입학 요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다른 대학과 또 나눠지는 부분이에요. 우선 HKU는 내신 성적 또는 수능 성적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또는 뭘까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우수한 성적을 제출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립고등학교 나온 학생들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다 포함되고요. 내신 성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균 우 이상입니다. 우, 수미양가의 우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영문 성적 증명서 띄워보면 평균 B 이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점 만점 원점수 환산했을 때 80점 이상인 자만 지원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우 또는 80점 이상만 기억하시면 되고 수능 성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균 2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들만 지원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이게 홍콩대의 가장 큰 변화, 원래는 수능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내신 성적만 있다가 뭐 학생들 많이 요구를 했겠죠. 우리는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는데 정시는 블라블라 수시는 블라블라 했다 해서 내신과 수능을 같이 돈으로 받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유리한 걸 제출하시면 되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좀 착각하는 게 선생님 저는 내신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내신 성적 제출 안 하고 그냥 수능 성적표만 업로드 하겠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기본적인 입학 요강에 보시면 트랜스크립트는 3년치를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내신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제출하고 수능 성적표를 같이 제출하셔야죠. 그런 경우에는. 이해되셨죠? 반대인 경우에 나는 수능을 봤는데 3등급 이내가 안 됐어. 2등급 이내로 못 들어가서 제출하기 좀 힘들다. 그러면 그거는 숨기는 것까지는 오케이입니다. 왜? 트랜스크립트 3년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 잘 접근하셔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기 좀 애매할 땐 항상 이렇게 노려보시다가 모르시면 대릭쌤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국내 고등학교 제출한 친구들인 경우에는 영어 기준과 제2외국 기준을 맞춰서 제출하셔야겠죠. 물론 국내 고등학교 성적만으로 합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SAT나 서브젝이나 뭐 많게는 AP 제출한 친구들이 있고 최소한 SAT 정도나 ACT를 제출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 요구 조건에 대해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표에 딱 영어 기준이 나와 있죠. 보면 IELTS는 6.5, 토플은 93, 그리고 뭐 IB 디플로마로는 잉글리시 A는 4 블라블라 나옵니다. SAT 기준도 나오고 다 나와 있는데 최저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아 선생님 저는 IH 6.1 딱 맞췄는데 그럼 내가 고등학교 내신 성적만 하고 딱 제출할 거 제출은 가능합니다. 그런 원서 리뷰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합격선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기준으로 올라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제2 외국어 조건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이 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IB 디플로마인 경우에는 보통 영어 이외의 외국어 해야 되기 때문에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A레벨 학생인 경우 특히 IELTS CS를 타고 올라간 친구라고 한다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보시면 그레이드 2만 맞추시면 되니까. SAT나 AP 하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이때는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서브젝트 테스트로 600점 이상, 이제 서브젝트 없어졌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나요? AP가 남아있습니다. 그럼 AP는 영어 이외에 다른 과목 3점 이상 올리셔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차이니스를 제출하고 있죠. 근데 AP 제2외국어를 할 수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보시면 그 다음에 HSK는 좀 언급해드릴 3급 180점 이상만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화권에 있는 친구들은 HSK를 제출하면 되는데 문제는 국내 학생들 선생님 전 제2외국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보시면 웨이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웨이브를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가 만약에 제2외국어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200자 이내의 자소서, 내가 왜 시험을 못 보는 거 하나, 그리고 레퍼런스 레터, 담당 선생님의 사유서, 이 두 개를 같이 제출하면 웨이브 시켜주겠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제2외국어라는 표현은 저가 쓰는 거고 정확한 표현은 영어 이외의 다른 과목을 제출하는 겁니다. 영어 이외의 다른 과목을 제출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저희 한국어 하죠. 한국어 제출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뭐라고 나와 있냐? 굿 패스라고 나와요. 내셔널 랭귀지에서. 그럼 내셔널 랭귀지가 뭐가 있을까요? 내셔널 이그지미네이션에서 국가시험에 뭐가 있을까요? 집 나갑니다. 수능에 저희 국어시험 보죠. 그러면 이것도 내셔널 이그지미네이션에 해당되겠죠. 두 번째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토픽, 한국어 인증 시험입니다. 토픽도 국가기관에서 인증을 하기 때문에 제출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2외국어 부분은 이 사람들도 되게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많은 학생이 궁금해하는 자소서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홍콩대학교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6,000 캐릭터 이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캐릭터는 띄어쓰기, 따옴표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글자수로 바꾸면 대략 1000자 내외가 나옵니다. 본인의 활동과 관련해서 내가 왜 홍콩대학교 HKU에 지원했는지,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 내 미래 플랜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게 자기소개서의 핵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결국 에세이를 잘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면 자 말씀드렸죠? 누구한테? 대학생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안내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홍콩대학교 같은 경우는 액티비티 관련돼서 5개 항목으로 나누고 최대 3개씩까지 업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합 15개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 인터뷰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대의 경우 2021학년도 오면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왜? 코로나로 인해서 IB 디플로마도 작년에 취소돼, A레벨도 취소돼, 뭔 놈의 시험은 다 취소돼요. SAT도 취소돼. 그러니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기존에 내가 평가하던 방식으로는 학생들 선발하기가 쉽지 않겠다. 자, 그럼 우리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인터뷰가 좀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콩대학교 경우 2021학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가지 형태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전공과 상관없이 줌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토론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모두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인원이 많지 않거나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은 제외되겠죠.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가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학과별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인 경우에는 개별 인터뷰 없이도 오퍼 나온 경우가 있지만 특정한 학과, 지금 말씀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라든지 메디컬 관리는 당연하고요. 그런 쪽으로는 2차 인터뷰를 통해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최종 오퍼를 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추천서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간단합니다. 추천서는 한 부 이상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카운셀러 선생님 또는 IB 코디네이터 선생님을 기입한 난이 한 난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개의 선생님
난이 있어서 디테일한 걸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구별이 되셔야 돼요. 카운셀러 선생님이나 코디네이터 선생님은 성적표를 업로드하거나 학교 공식서를 업로드하는 공식 창고로 이용이 되는 부분이고, 레퍼런스 레터를 써주시는 선생님인 경우에는 수학 선생님이든 영어 선생님 상관없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직접 홍콩대에서 이메일 받으시면 작성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학과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대학과 또 달라요. 홍콩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좀 추적할 필요가 있는데 2018학년도까지는 3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대학과 비슷하죠. 근데 2019학년도 들어오면서 원서 내용을 싹 바꿉니다. 바꾸면서 1지망서부터 5지망까지 지원을 하게끔 했고, 1지망을 우선순위 평가를 하고 2에서 5지망까지는 순서 없이 보겠다라는 게 홍콩대 HKU의 원칙이었습니다. 이게 2020학년도까지 쭉 끌고 왔다가 올해 어떻게 바뀌었냐. 자, 1지망은 변함없습니다. 너가 원하는 거 1지망 써. 대신에 2, 3, 4, 5 순서대로 지원을 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원서상에는 찾기가 쉽지 않죠. 실제로 저희가 인터뷰를 보고 진행을 해봤더니 꼭 오고 싶은데 5지망을 썼니? 그래서 그 학생은 설명해, 나는 1지망만 하고 2에서 5지망까지는 랭킹 없이 쓰는지 알았습니다 했더니 교수님 말로는 아니다, 제 되도록이면 너 2지망 썼으면 좋겠다 라고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내년에는 확실히 바뀌겠다라는 거예요. 1지망 쓰고 2, 3, 4, 5지망으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 보세요. 2018년 18학년도까지 있다가 19, 20, 21학년 바뀌었잖아요. 내년에는 또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입학 원서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천천히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해에 나오는 입학 원서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데릭쌤의 코멘트로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홍콩대 HKU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홍콩에서 넘버원의 학교입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개념을 보셔야겠죠. 그러면 정말 주파수로 들어간 친구들한테는 넘사벽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힘들듯이 HKU 정말 들어가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전형이 있어서는 약간의 빈틈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렇다면 저희는 외국인 전형 넌 주파수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빈틈을 최대한 찾아 나가야 되는 작업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빈틈은 어디에 있을까요? 빈틈을 찾아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물론 전혀 노력 안 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빈틈 생기진 않지만 정말 내가 노력을 한 상태에서 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어떻게 제출해야 그 빈틈을 노릴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좀 드릴게요. HK 원서 쭉 쓰고 이렇게 많이 노려보았더니 특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여러분도 익히 들었을 것 같은데 하드 팩트를 중시하면서 소프트 팩트를 가미한다 보시면 돼요. 보통 미국 대학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 명문대학교가 소프트 팩트를 많이 봐서 뭐 활동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시아 대학교는 하드 팩트 위주로 본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중간선상에 있는 방향이 홍콩대학교라고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10학년, 11학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드팩트 정량평가 요소를 우선시하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거기에 소프트 팩트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약간 좀 뻔한 얘기잖아요. 솔직히 데릭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본인의 전공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1지망을 최 우선시하기 때문에 1지망을 본인이 원하는 전공에 맞춰서 원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본인의 적성보다는 본인이 이제껏 해온 활동에 맞추시려고 해요. 그 활동에 맞추시다 보면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원하는 전공.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전공을 하고 싶은지 잘 몰라요. 그리고 활동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전공과 활동은 맞으면 좋겠지만 안 맞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본인이 1지망에 비즈니스를 쓴다고 했을 때 내가 정말 리딩 클럽을 열심히 했는데 이건 나는 비즈니스 쓰니 뭐 바자회 했던 거 뭐 비즈니스 클럽 했던 거 이걸 쓰시고 있는데 그렇게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는 건 내가 이 전공에 아니면 내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어떤 공부가 맞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오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빈 공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약간 추상적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원서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드 팩트에 대한 점수 요소죠.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소프트 팩트에서는 정량, 정성 평가. 어떻게 이걸 정량화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정량화 쪽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자, 오늘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